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13화의 주인공은 1545년 거식적으로 사망한 형 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경원대군 명종 이환입니다. 일전에 제가 9대왕 성종을 마마보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진짜 마마보이는 13대왕 명종입니다. 본 영상에 앞서 역사입문용 조선왕족실록 12화 인종편을 보고 오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1545년 경원대군이 13대왕 명종으로 즉위했습니다. 당시 명종의 나이 12살이었기에 어머니였던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맡기로 합니다. 사실 남편 중종이 죽으면서 문정왕후는 성렬대비라는 대비의 자격이 되었으나 대중적으로 문정왕후라는 명칭이 더 잘 알려져 있어 해당 영상에서는 용어를 문정왕후로 하겠습니다. 이 명종의 즉위와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으로 그간 인종을 지지하던 유님 등의 대윤파들은 똥줄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윤도 소윤도 아닌 중도의 원로 정치인들은 그간 정치적 숙청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계속 일어났던지라 과격한 피바람에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도 주변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윤의 리더 유님은 성격 자체가 불같이 피바다를 만들 위인은 못됐습니다. 다만 소윤의 윤원형, 윤원로 형제 중 형이었던 윤원로는 다혈질 성격이 다분해서 원로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윤원로를 탄핵하라는 간언을 합니다. 워낙 많은 여론이 모이다 보니 문정왕후는 별 수 없이 자기 남동생 윤원로를 유배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여자는 아니었죠. 아직 남은 남동생 윤원형과 함께 소윤파 사람들끼리 유님 탄핵 여론을 그들대로 또 모으고 있었습니다. 중도적 성향의 원로 정치인들이 문정왕후를 달래려고 했으나 문정왕후의 뜻은 강경했고 처음에는 유님 등 대윤파의 대표 3인방을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더니 얼마 안 있어 유배관 3명에게 전부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과거 유님 등이 세력을 모아 지금의 명종이 경원대군이었던 시절 경원대군을 음해하려고 했다는 고변이 나오자 얽힌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앞서 사망한 유님 등 대윤파 3인방의 가족들까지 교형으로 사망하거나 노비로 전락합니다. 한 차례 대윤파들이 갈려나간 뒤 소윤파들이 공신으로 임명되어 조정을 장악했고 이전에 유배를 갔던 형 윤원로가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소윤파와 조정은 동생 윤원형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윤원로와 윤원형 사이에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사건이 1545년 조선시대의 4대 사화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의 다툼에서 이 문정왕후와 소윤이 대윤들에게 정치 보복을 했던 겁니다. 대윤이나 소윤이나 둘 다 훈구파입니다. 그런데 왜 을사사화라고 하느냐? 문정왕후가 대윤파들을 몰아가는 과정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신하들을 부른 야합과 밀지로 일처리를 진행했고 이는 과거 중종이 누군가를 탄핵할 때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광조 때도 그렇고 김한로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그래서 이연적이라는 당시 살인파 출신의 원로 정치인이 문정왕후의 행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가 문정왕후의 심기를 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문정왕후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윤파들을 척결하긴 했지만 아들 명종은 아직 어리고 더군다나 이 살인파들의 제동과 견제에 아들 명종이 힘없는 국왕으로 클까 걱정을 했기에 미리 본인의 손으로 왕권을 강화시켜 놓을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1546년에 이연적, 권벌 등을 삭탈관직시키며 살인파들을 멀리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고 싶었던 문정왕후는 살인파들도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을사사화 2년 후였던 1547년 양재역 벽서 사건을 조작합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은 윤원형의 자작극으로 지금의 강남 양재에는 조선시대에 역이 있었습니다. 이 양재역에 문정왕후와 조정을 비방하는 벽서가 붙는데 이 벽서를 쓴 사람이 이연적과 살인파들이 아니냐며 물증도 없이 살인파들을 국문하고 유배 보내고 사약을 내렸죠. 이연적을 변호하는 살인파들이 계속 나왔고 그때마다 문정왕후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연적 본인은 죽지 않고 평안북도 강계군 저 멀리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후로는 학문에 집중할 뿐 정치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일어난 숙청을 정미사화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와 1547년 일어난 정미사화를 엮어서 을사사화라고 간주한답니다. 그리고 이해에 윤원로, 윤원형 형제의 대립 경쟁에서 형 윤원로가 패배해 숙청당합니다. 그로부터 또 2년 뒤 1549년 정리사화 때 죽은 선비의 아들 이홍윤이라고 아버지의 죽음을 통탄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게 빌미가 되어 소윤파들은 이를 역모로 확대시켰고 이홍윤 포함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지방의 소윤파 잔당들과 일부 살인파들 30에서 40여 명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홍윤의 근거지가 충주였던지라 충주의 지위가 강등되었고 일시적으로 충청도의 이름이 청홍도로 바뀌기도 했죠. 이후로는 완전히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세상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악녀로 손꼽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문정왕후의 능력은 인정해줄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수완도 좋았고 지식과 학문만으로 많은 사대부들 입다물게 한 일도 많았답니다. 좀 영악하긴 해도 이 일련의 과정들을 기획하고 자기 남동생들을 행동대장으로 내세우며 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게 결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문정왕후는 또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는데요. 보우대사를 봉사 주지스님으로 삼아 여러가지 불교 진흥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유학자 신하들의 숱한 반대가 있었지만 몇 차례 피바람을 일으킨 문정왕후의 고집을 쉽게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계와 종교계가 다소 결탁되는 바람에 불교계가 세속화됐고 이래서 유독 문정왕후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평이 좋지 못한 편이죠. 명종 8년 1553년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고 20살이 된 명종이 친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간 모든 정치가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손에 이루어져 명종의 정치력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친정을 시작해도 여전히 윤원형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요. 본인만의 정치 세력을 키워야겠다 싶은 명종은 왕비의 외숙부 이량을 적극 등용하고 권력을 몰아주자 많은 신하들이 이량에게 몰렸고 이량이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만 명종이 자기가 키워준 신하를 통제할 깜냥은 또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제2의 윤원형이 나온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량이 살인파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자 명종이 살인파들과 결탁해 이량을 자기 손으로 쳐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윤원형을 몰락시킨 건 정작 아주 사적인 일에서였습니다. 윤원형에게는 정난정이라는 첩이 있었는데 정난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윤원형은 자기 아내를 내쫓고 정난정을 정실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정난정은 윤원형의 전처를 굶기다가 독살시킬 정도로 악녀였는데 명종 제위 어느덧 20년째가 되던 1565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정왕후가 사망합니다. 문정왕후가 죽자 신하들 곳곳에서는 윤원형의 부패한 재산 축제를 문제 삼는 상소문이 빗발쳤고 여기에 정난전의 독살 사건까지 발각되자 정난정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정난정을 지독하게 사랑했는지 정난정 사후 일주일도 안 되어 윤원형도 사망합니다. 이제 명종의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너무 오래도록 어머니 문정왕후와 외숙부 윤원형에게 짓눌려 있던 걸까요? 명종은 명민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종은 자기 아내 집안 심씨 세력에 의존하며 정치적 보호 세력을 양성했고 윤원형 사후 살인파들이 아주 득실거리자 이 살인파들의 영원한 스승 퇴계 이황을 등용하려는 제스처를 보이며 살인파들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할 뿐 군주로서 민생 내지 국가 정책 입안에 있어서는 아무런 신념도 이상향도 없었습니다. 이 명종 때가 되면은 조선의 사회가 썩어 빠지게 되는데요. 조선 전개 때까지는 나름 시스템들이 잘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의 사화 등 각종 정치 숙청으로 얼룩진 조선 중기 때는 국가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습니다. 연산군 때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원치 않던 왕이 된 중종은 재위 39년간 자기 정치적 입지 다지기 바빴죠. 조광조가 여러 사회 개혁들을 시도하려다가 이 중종에게 팽당한 이후로는 중종 재위 내내 개혁 자체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명종 때도 뭐 문정왕후와 윤원형이 제배만 불렸고요. 이러니 정치권이 부패하고 지방을 관리도 잘 못하니 탐관오리들이 지방별로 판을 치게 됩니다. 임꺽정이 활동하던 때도 이때입니다. 세금 제도와 군사 제도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요. 실제 임꺽정은 의적이 아닌 그저 흉악한 도적이었는데 당시 백성들은 도적이 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명종실록에 적혀있는 논평을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중앙정부가 청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지금의 중앙정부는 탐호가 풍습을 이루어 끝이 없기 때문에 수령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권세가를 섬기느라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도 백성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도적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에 몸을 던져 요행과 겁탈을 일삼는 건데 이를 어찌 백성의 탓이라고만 하겠는가? 진실로 정부가 청명하여 재물만을 탐하지 말고 어진이를 수령으로 가려 뽑는다면 칼을 든 도적들이 송아지를 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려 추적하여 붙잡으려고만 한다면은 붙잡는 대로 또 뒤따라 일어나 장차에는 다 붙잡지 못할 것이다.
이 명종에게는 순회세자라고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만 명종 18년 고작 1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후계에 공백이 생겼는데요. 이후 명종은 후계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고 왕실 종친들 중 나이 적당하며 괜찮은 아이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명종 제위 22년 1567년경 명종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신하들은 후계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고 명종은 이복형 덕흥대원군의 아들 하성군을 후계로 지정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이 하성군이 바로 14대 왕 선조입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